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이명택이고요. 이번 달 웨비나 주제는 빗버킷 클라우드 코드 관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빗버킷을 통해서 깃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을 위한 처음 시작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깃을 사용할 수 있는 초보 사용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깃과 빗버킷 그리고 소스트리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코드 관리를 VCS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깃의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빗버킷 클라우드로 리모트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과 소스트리를 사용해서 빗버킷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빗버킷 클라우드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드는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호 표현의 체계와 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줄여서 코드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풀어서 설명하면 컴퓨팅에서 소스 코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식이 되겠고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작성된 코드와 그리고 그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주석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관리하는 도구가 깃이 되겠고요. 그 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빗버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드 관리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파일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원한 모든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을 통한 관리는 일단 사용하기가 편리한 점이 있긴 한데 문제점은 네이밍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름들의 규칙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해당 변경점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등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겨난 방법이 VCS가 되겠고요. VCS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고요. 동일한 말로 RCS라고도 하고 SCM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SCM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도 동일한 약어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스 컨트롤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코드의 변경사항 추적이 일단 어렵겠고요. 변경점들이 남지 않고 계속 파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파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양이 많아지면은 관리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코드를 복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파일은 보통 공유 파일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특정 시점의 코드로 이동하기 또한 따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코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결국 VCS란 게 생성되고 이제 도입되게 되었죠. 그래서 코드 관리 시작은 VCS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VCS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서 다들 아마 한 번씩은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VCS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약자고
VCS를 한 줄로 정의하자면 파일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했다가 나중에 특정 시점의 버전으로 다시 꺼내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CS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로컬 버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 버전 관리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로컬에서 버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이 사실상 힘든 문제점이 있고요. 관리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림과 같이 버전이 관리되게 되고요. 패치셋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변경점에 대해서 계속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패치를 통해서 특정 시점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VCS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VCS라는 중앙집중 버전 관리 시스템이 생겨났고요. 이 시스템은 서버를 따로 하나를 두고 거기에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붙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협업이 가능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LVCS에 비해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앙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중앙 관리를 통해서 관리가 돼서 서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작업이 진행 힘들고 그리고 해당 정보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누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CVCS에서 문제점이 중앙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작업이 힘들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DVCS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이 DVCS는 일단은 CVCS랑 동일하게 서버를 통해서 일단 협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CVCS는 서버가 중앙에 한 대가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 반해서 DVCS는 이름 그대로 서버를 여러 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한 대만 서버 컴퓨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 대의 서버 컴퓨터가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각자 버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정보를 로컬에 가져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작업이 로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도 로컬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it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DVCS인데요. DVCS 기반의 솔루션들이 대부분 Git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깃버킷 말고도 GitHub, 깃랩 모두 Git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Git을 기반으로 깃버킷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Git에 대해서 알아야지 깃버킷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G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it이란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Git이 만들어진 목표는 빠른 속도 그리고 단순한 구조, 그리고 비선형적인 개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브랜치를 통해서 해도 문제 없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졌고요. 또 완벽한 분산, 그리고 리눅스 커널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이용할 것. Git을 개발한 창시자가 리눅스 토괄자다 보니까 리눅스 커널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Git이란 이름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Git 저장소에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은 거기에 Git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정하다 보니까 발음이 가능해서 가능한 임의 조합으로 만들었다. get이 잘못 발음됐다. 아니면 리눅스 토괄즈가 처음에 Git을 설명할 때 바보 같은 컨텐츠 추적기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할 때 Git이라는 슬랭에서 바보라는 뜻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글로벌 인포메이션 트래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굳이 이렇게 정확히 안 알아도 일단 기스로 그냥 부르면 될 것으로 사실 판단이 됩니다. 기스의 탄생 배경은 리눅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는 리눅스 커버를 개발할 때 단순한 압축 파일과 패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제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일 소프트웨어인 빅키퍼라는 VCS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VCS를 통해서 이제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GNU 프로젝트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이 플래그십 자유 프로젝트인 리눅스 커널에서 이런 사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내비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빅키퍼의 저작권 소유자인 레리 맥보이가 리눅스 커널 개발자 중 하나인 앤드류 트리젤이 빅키퍼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빅키퍼의 커뮤니티 사용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키퍼 사용이 사실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린스 토발즈가 이제 Git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에 이제 빅키퍼가 이제 커뮤니티의 무료 제공을 선언하고요. 그래서 실제 중단이 2005년 7월 1일에 되었고, 이 때문에 Git과 그리고 머큐리얼이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로 좋은 VCS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Git의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내용이 현재 Git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t의 첫 번째 주요 개념은 차이가 아니라 스냅샷이라는 건데요. 앞에서도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소스 코드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앞에서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변경점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델타 기반의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Git의 경우에는 그 변경점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당시에 파일의 상태만을 그대로 스냅샷을 뜨는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변경된 파일일 경우에는 새로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만약에 변경이 안 된 파일일 경우에는 기존의 그 파일 오브젝트를 놔두고 그 해당 파일에 링크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용량하고 처리 속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기능이 결국은 브랜치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되는데요. SVN을 예로 들더라도 브랜치를 하나 따게 되면은 전체 파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을 차지하고 상당히 시스템 부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Git은 말 그대로 그 링크만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게 돼서 Git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브랜치를 생성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거의 모든 명령을 로컬에서 실행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DVCS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를 서버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로컬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로컬에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서버, 즉 리모트 저장소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 성능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그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내용이고요. 그리고 Git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체크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요. 16진수로 된 40자 문자열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앞에 한 7글자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유형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체크섬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 구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해당 파일 해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결성을 보장받게 되고, Git은 데이터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데이터의 변경점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돌려 삭제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심각하게 망가질 걱정 없이 코드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Git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it의 세 가지 상태인데요. Git 파일은 modify, stage, 그리고 committed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관리됩니다. modify는 수정된 파일인데 아직 저장소에 커밋되지 않은 파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장소는 로컬 저장소를 얘기하고요. 스테이지는 이제 수정된 파일들 중에서 실제 커밋하기 위해서 준비된 파일, 선택된 파일들을 스테이지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 파일들을 커밋을 하게 되면은 실제 로컬 저장소에 반영되게 되고 그 파일들은 커밋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일 상태는 뒤에 세 가지 단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Git의 세 가지 세션, 이 세션과 상태를 혼동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밑에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긴 워킹 디렉토리 보시면은 워킹 디렉토리는 실제 특정 버전의 파일을 저장소에서 가져온 상태가 워킹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Git 디렉토리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Git 저장소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해당 디렉터리 안에 .git이라는 디렉터리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둬서 거기에 커밋할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구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Git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장소랑 동일합니다.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저장소를 의미하고 여기 안에는 메타데이터와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디렉토리 구조에서도 .git이 있고 없냐가 사실은 Git 저장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 워크플로우, 기본 Git 워크플로우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Git 파일 상태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한 세션의 상태를 매칭해 보면 워킹 디렉토리에서 파일이 수정됐다고 하면은 그는 파일이 모디파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수정한 파일들 중에 커밋할 파일들만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파일들이 스테이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커밋을 수행하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추가된 파일이 Git 디렉토리에 반영되고요. 그리고 이건 파일이 커밋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계속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빗버킷 클라우드를 통해서 Git 서버 구축을 해볼 텐데요. 사실 빗버킷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SaaS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만으로 Git 서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Git 리모트 서버를 빗버킷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빗버킷 클라우드를 통한 Git 서버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빗버킷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SaaS 형태로 가입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버를 둬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룰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이 빗버킷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중에 빗버킷 클라우드 리모트 리파지터리를 구성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리모트 리파지터리를 접속하기 위해서 각 사용자들은 각각의 로컬 저장소에서 리모트 저장소로 코드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빗버킷 클라우드 리모트 리파지터리를 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빗버킷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빗버킷 사이트 주소는 빗버킷.org입니다. 게디 프리라는 게 있는데 이를 클릭하시고 바로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이메일 중에 하나를 입력해 줍니다. 이메일 입력하고요. 사용하실 이름을 적어줍니다. 메일을 적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은 해당 메일로 날아갈 거고요. 인증 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생성하시고요. 이제 유저네임을 물어보는데요. 이 해당 이름이 실제 포맷을 할 때, 코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되고요. 편하신 이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될 거라서 작성해 보시고 겹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Q&A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줄지 가이드를 해줄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비스가 구성되고 있고요. 이제 빗버킷 가입이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첫 화면이 떴고요. 그래서 저장소를 생성하시기 위해서는 저장소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하고 프로젝트 네임, 그리고 리파이터리 네임이 나오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같이 일을 할 그런 멤버들을 모으는 건데 워크스페이스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프로젝트는 그 안에 저장소를 추가할 수 있는 단위, 그리고 리파이터리 네임은 저장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접근을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리드미 파일에 추가 여부, 이건 저장소에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디폴트 브랜치 네임을 공백으로 하는 마스터로 들어가고 적어주면은 해당 이름이 디폴트 브랜치 네임 되겠습니다. 길이근원은 실제 포함시키지 않은 파일들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대로 놔두면 됐습니다. 생성을 하면은 그런 것 같이 저장소가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저장소가 말 그대로 빗버킷
서버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모트 저장소가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로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빅버킷 리모트 서버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제 그 저장소는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해당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텐데요.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깃에서 제공하는 공식 클라이언트가 있긴 한데 아틀라시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공해주는 소스트리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스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빅버킷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소스트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소스트리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트리 사이트를 띄워놨고요. 소스트리 앱닷컴이라는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조항에 동의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소스트리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 화면에서 빅버킷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빅버킷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해당 클라우드 계정을 인증하는 화면이 뜰 텐데요. 인증한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아마 로그인을 하라고 뜰 텐데요. 지금 이미 클라우드에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넣어주시면 등록이 됐다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 툴과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는데요. 그냥 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깃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제 PC에는 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체크박스가 안 뜨고요. 만약 깃이 설치 안 되어 있다면 체크박스가 뜰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어플리얼은 저희가 따로 안 쓸 거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시고 보급 옵션에 줄바꿈 문자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리눅스하고 맥OS 그리고 윈도우의 LF와 CRLF, 라인피드하고 페이지턴 라인피드에 대한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옵션인데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나중에 코드를 관리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전에 설치했던 내용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서네임은 로컬에서 코드를 컴퓨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거든요. SSH 키를 불러오겠냐는 화면이 뜨는데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트리 화면이 떴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계정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해당 계정에 있는 저장소 목록들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저희는 웹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저장소가 테스트라는 저장소고요. 해당 저장소에서 클론이 뭐냐면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플로는 리모트 저장소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명령어가 플로이 되겠고요. 지금 리모트 저장소, 이게 비퍼키 클라우드가 되겠고, 로컬이 저희 PC가 되겠습니다. 여기 워킹 디렉토리랑 기 디렉토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들과 동일한데, 워킹 디렉토리 실제 작업하는 디렉토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좀 비슷한 디렉토리인데, 여기에 실제 저장소가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론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클론을 클릭하면 친절하게도 소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버튼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VS 코드를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VS 코드에 대한 것도 제공해줘서 VS 코드를 즐겨 쓰는 분들은 해당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소스트리를 클릭하게 되면 상태가 쓰게 되고 열려있는 소스트리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해당 저장소를 가져오는 작업을 소스를 확인하고 전소인이 확인이 됐고 플런을 하시면은 플러입니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로컬로 코드를 가져온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저장소에 이력을 보시려면 히스토리를 클릭하시면 아까 처음에 초기화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때 자동으로 리드미 파일을 만들었었고 디그너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있고 해당 브랜치는 지금 메인이라고 한번 볼 수 있고요. 메인 브랜치에 지금 있는 상태고 작업을 실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는 방법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워킹 디렉토리로 리모트 저장소를 가져온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가 애드를 해서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추가해서 실제로 저장소로 올라가는지 해보겠습니다. 저장소를 올리기 위해서는 총 3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파일을 생성해서 애드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애드를 한다는 게 실제로 커밋할 파일들을 추가해주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애드를 해주고 애드한 내용을 커밋을 하면은 이게 로컬 저장소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로컬 저장소에서 실제로 비프키 클라우드에 올리기 위해서는 푸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들을 차례대로 수행하면은 저장소 올라가게 되겠죠.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파일 상태를 보시면 실제 이게 워킹 디렉토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열어주면은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에서 열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익스플로러 화면이 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해당 디렉토리가 워킹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여기 안에 지금 파일들이 올라와 있고 이 점 기시라는 게 저장소 정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점 기시라는 이 폴더가
로컬 저장소가 될 거고요. 그 해당 파일에 하나를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파일 아까 만들려고 하는데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추가해봤죠. 내용은 테스트라고 적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냥 지금 변경된 파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파일 상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적은 테스트라는 내용이 있고 스테이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가 파일이 새로 추가됐는데 스테이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는 언트랙 상태가 되겠죠. 파일이 추가됐는데 아직 버전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언트랙 상태가 되고요. 이건 워킹 디렉토리 안에서 언트랙 상태의 파일이고 얘를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클릭하는 순간 이게 스테이지에 이제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트랙 상태였던 테스트 파일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지금 올라간 상태가 되고요. 해당 파일을 로컬 저장소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커밋을 해야겠죠. 커밋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커밋 메시지를 적어주시고 커밋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로컬 저장소에 이게 올린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파일을 추가했을 때는 언트랙 상태였는데 에드를 통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에 올렸고요. 지금 방금 커밋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컬 저장소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격 저장소에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일 상태는 변경된 게 없으니까 이걸 익스플로러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커밋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스토리를 보셔야겠죠. 히스토리 쪽에서 보면은 파일이 추가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일단 로컬의 저장소에 처리는 됐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게 로컬에만 반영되어 있고 리모트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저장소로 가서 보시면 해당 파일은 보이지 않고요. 커밋 이력에도 해당 커밋 내역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모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푸시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푸시를 통해서 로컬에 반영된 파일을 리모트 저장소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는 자동으로 근데 소스트리는 편리한 점이 푸시할 게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운트를 띄워주고요. 푸시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컬 브랜치랑 리모트 브랜치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DVCS 같은 경우에는 로컬 저장소랑 리모트 저장소가 별개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브랜치와 리모트에 있는 브랜치도 사실상 별개의 브랜치입니다. 물론 똑같이 맞춰주면 편리하긴 하지만 별개의 브랜치이기 때문에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메인으로 동일하게 가지고 브랜치가 생성돼 있고, 왜냐하면 아까 리모트 브랜치에서 클론을 해온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메인이랑 브랜치가 있고요. 그래서 로컬 메인 브랜치에 적용한 내용을 리모트 브랜치 적용하는 거고 있고요. 푸시를 누르시면 이제 실제 로컬 장소에 있는 파일을 리모트 장소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로컬에서는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특이점은 보이지 않고요. 리모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수를 보시면 저희가 수정 반영한 테스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퍼런시는 할 수 있고요. 커밋 메시지도 들어왔는지 보시면 네,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커밋을 클릭하면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로컬에 있던 내용을 로컬 브랜치에 적용하고 푸시를 통해서 리모트 브랜치에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커밋을 하는 상태인데 그 코드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로컬에서는 지금 현재 동일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테스트한 파일 수정했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 테스트 파일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권한에 맞겠지만 지금은 풀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리모트 파일이 수정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리모트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코드를 반영한 형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리모트랑 로컬의 파일 상태가 다르겠죠. 상태고 로컬 작업자는 본인이 작업하던 걸 작업하였죠.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한 파일이고, 해당 파일을 반영하기 위해서 스테이지로 올리고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이 스테이지에 올라간 상태고 커밋을 하면은 로컬 저장소에는 반영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파일을 새로 하나 추가했고 해당 파일을 커밋해서 로컬 저장소에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리모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앞서 작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추가 작업을 작업하는 동안에 했기 때문에 해당 수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오류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랍을 리모트 장소에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풀을 해서 변경점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리모트 장소에는 1, 2, 3, 4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컬처 장소에서 보시면 일, 2, 3, 4 내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모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돌아가서 를 상기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리모트 장소에 변경된 점을 먼저 받아오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푸시할 수 있게 되죠. 리모트 장소에서 변경된 부분을 가져왔고요. 풀을 하게 되면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면은 리모트 장소의 내용을 가져오고 해당 수정 부분을 합쳐주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리모트 장소로 이동해 보면 방금 수정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작업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리모트 장소를 이제 같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물론 직접 생성하셔도 되고, 그래서 해당 저장소 내용을 클론을 해와서 로컬 워킹 디렉터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변경된 수정 사항들을 파일을 새로 수정했다 보면 이렇게 애드가 되게 되고, 애드할 때 스테이징 에어이 올라가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파일을 수정했다고 할 경우에는 모디파이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게 좀 다른 게 변경한 것도 결국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했건 아니면 기존 파일을 변경했건 모두 다 애드를 통해서 스테이징에 올리고 그걸 한꺼번에 포맷으로 로컬 저장소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M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삭제할 경우 git RM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소스트리에서는 삭제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이 삭제한 것도 결국은 다 수정력이 들어가서 그거를 스테이징에 올리고 커밋해서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이걸 실제로 원격 장소 올리기 위해서 푸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작업이 진행되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활용을 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리퀘스트는 코드 리뷰인데 흔히 사용하는 코드 리뷰 방식이고요. 이건 이제 Git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에서 다들 사용을 하게 되고요. 코드 커플링은 코드 간의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줄 거고, 지라 인티그레이션은 어떻게 지라가 리포트가 연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생성해놓은 저장소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서버에서 바로 작업을 해볼 텐데요. 테스트 파일이 나왔습니다.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서버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나? 근데 만약 이렇게 하려면 권한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서버 작업 쓰는 권한이 있을 경우 서버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에서 생성한 브랜치가 있고요. 소스로 이동해서 해당 브랜치에서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파일이 수정됐으면 프리캐스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리캐스트를 선택하고 저희가 작업한 브랜치에서 합칠 브랜치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를 최근에 추가했던 사람들을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생성하면은 해당 코드를 풀 테스트에 있는 해당 코드를 메인 브랜치에다가 머지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생성하게 되면은 아까 리뷰어들한테 모두 알람이 가고 리뷰어들이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좀 설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 여기 코멘트를 다룰 수도 있고요. 파일에 대해서 특정 커밋에 대해서 라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코드를 리뷰할 수 있고요.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또 권한이 있다면 이렇게 머지를 수행할 수 있고요. 머지를 클릭하면은 해당 브랜치에서 타겟 브랜치로 코드를 합치는 작업 수행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머지가 수행되고 머지가 완료됐고요. 수정 풀 테스트에서 수정됐었고 수정된 내용은 테스트.txt 파일에 1, 2, 3, 4가 반영된 거고요. 실제로 네임 브랜치에 반영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 테스트 화면으로 가시면 그래서 머지들을 보시면 이전에 어떤
코드가 반영됐던 이력들을 볼 수 있고 그때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데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코드 컴플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컴플릿은 동일한 파일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수정을 했을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사용자 추가해서 변경한 저장소에 코드를 가져왔고요. 파일 상태를 보시면 파일이 클론된 걸 볼 수 있고요. 테스트를 수정하시면 테스트 파일을 양쪽에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수정된 파일 뜰 거고 스테이지로 올리고 서밋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로컬의 테스트 파일은 수정한 대로 111 되겠죠. 서버 쪽에서도 다른 사람이 푸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치고요.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메인으로 푸시를 하고요. 로그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충돌이 발생했다고 내용이 나오고요. 충돌이 발생한 파일에서 직접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충돌이 난 파일일 경우 이렇게 충돌됐다고 표시가 나오고요. 파일을 표시가 되고요. 이 충돌에 관련된 이 내용은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충돌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나오고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물론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수정하기는 힘들고
각각 충돌 당사자들이 같이 합의해서 수정할 방향을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코드를 검토한 후에 이거는 중간에 AA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결정이 나면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충돌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뜨게 됩니다. 지금 코드가 짧아서 전체에 동영상 보는데 합의된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컴퓨터에 관련된 커밋 메시지가 적혀놓은 걸 수 있고 여기다가 뭐 충돌 내용에 대해서 적을 수 있고 다음 내용을 커밋을 하고 멀렸죠. 스테이징에 올리고 커밋을 그다음에 이제 충돌 난 부분을 해결하게 된 거거든요. 서버로 가시면 수정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데모인 지라 인트레이션을 보실 텐데요. 버킷은 지라와 동일한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통합이 매우 간단하고요. 빅버킷을 보시면 지라 이슈라는 지라 이슈로 연동하는 방법은 커밋 메시지에 지라 이슈 키를 넣거나 아니면은 특정 지라 이슈에서 브랜치 생성을 통해서 이슈 키로 브랜치를 생성하시면 연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은 지라 이슈 탭에서 볼 수 있고요. 연동된 프로젝트와 거기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연동이 되게 되면은 이슈 커밋이나 이슈 반영 상태에 따라서 스테이터스 등을 변경해 주실 수 있고 풀리퀘스트나 커밋 등의 내역을 지라 이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가능하겠고요. 간단하게 지라 이슈 연동까지 확인해봤고 Q&A 시간 가질 텐데요. 미리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깃넷과 젠킨스로 CI/CD를 구현해놨다고 했는데요. 빅버킷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빅버킷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깃넷하고 젠킨스를 함께 다루는 솔루션이고요. 아틀라시안 솔루션 기준으로 설명하면 빅버킷 클라우드는 아틀라시안 온프레미스 솔루션인 빅버킷 데이터 센터와 뱀부 서버를 통합한 형태의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에 따로 뱀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제품하고 온프레미스 제품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접근이 힘든 경우에 이렇게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해당 상황은 공공기관이나 금융 관련 기업의 금융망 분리 정책으로 발생한 이슈고요. 이럴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형태인 빅버킷 데이터 센터 도입을 권장을 드리고
금융망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금융위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퍼키 클라우드를 통해서 AWS 클라우드로 CI/CD 연동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해당 내용은 비퍼키 클라우드의 파이프라인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다음 웨비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퍼키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개발 랭귀지 제한이나 관련된 과금, 그리고 설정 파일 등의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기계화는 VCS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면은 어떤 것이든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과금은 소스의 양과는 무관하고 서비스 사용자 수와 그리고 기능의 제공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파트너사를 통해서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형태는 서버나 시스템 설정 파일도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비퍼키스의 부하 기능에 대해서 특히 코드 리뷰에서 문의 주셨는데 그것은 앞에 플리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컴플릿에 관련된 문의도 주셨는데 그것도 앞에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다음 웨비나는 자연AI의 AI 기반의 컨퍼런스 검색 처리 자동화에 대해서 올거나이즈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